안녕하세요. 오직 리프팅만을 위한 TV 미네르바 TV의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실 리프팅 후 가장 많이 생기는 딤플 그리고 볼페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 경청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 리프팅 후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딤플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원장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실리프팅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생기는 이제 부작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이제 저 딤플인 건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볼페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리프팅 하고 나서 초기에 이제 이렇게 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실이 사라고 이제 붓기 전에 완착기 이전에 이제 초기 때 실하고 살하고 이제 이렇게 찝혀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죠. 흔한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에 의해서 수술 초기에 실리프팅 수술 초기에 이제 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찝힌 걸 말하죠. 찝혀서 이제 그 어떤 피부가 볼록 들어가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인공 보조개 같이 이제 일부분이 실에 의해서 리프팅 실에 의해서 들어가게 보이는 걸 이제 딤플, 볼페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딤플은 발생 시기가 언제고 빈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발생 시기는 이제 우리가 완착될 때 이제 수술 초기죠. 시술 후에 초기 때 이제 잘 붙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회복기 초기 때 생기는 거고, 빈도는 아마 이제 그 한 10에서 20% 정도 돼요.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이제 뭐 아주 잘 생기시는 분들은 뭐 보조개가 있다든지 피부가 얇다든지 뭐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빈도는 한 10에서 20%로 보시면 돼요. 부위는 어느 부위가 생길까요? 부위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이 입 주변, 입꼬리 주변에 많이 생기는데, 이 귀 앞쪽이나 이 광대 쪽에는 거의 안 생겨요. 왜? 여기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실하고 살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 붙어야 되는데 붙어버리면 이제 그 딤플은 안 생겨요. 그 볼페임 안 생기는데, 이제 이런 광대 쪽이라든지 아니면 귀 앞쪽, 뺨 쪽에는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빨리 붙어요. 근데 이제 입 앞쪽은 이쪽 이제 입꼬리라든지 입가 부분 표정이 많고 말을 많이 하는 이 팔자주름 부위하고 입가 쪽에서 표정 변화가 많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잘 생기는 부위죠. 그 부분이. 원장님, 그럼 딤플의 원인과 발생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실 자체에 인한 원인이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술 받는 사람, 그 어떤 시술 받는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그 수술하는 의사의 어떤 그 시술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실은 이제 실의 원인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실이 뭐 두껍다든지 아니면 실이 단단하든지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렇게 표정에 의해서 더 잘 더 찝히겠죠. 강하게. 그다음에 이제 실 모양. 그 실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양의 돌기가 있어요. 뭐 콘 모양도 있고 아니면 돌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런 모양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술 받는 사람이 네. 뭐 너무 노화가 돼 있다든지 피부가 탱탱하지 않고 피부가 좀 흐물흐물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잘 생겨요. 또 뭐 예를 들면은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또 얼굴에 손상이라든지 유착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딤플이 더 잘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죠. 보조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또 이 발생 빈도가 크게 차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활짝 웃었을 때 보조개가 양쪽에 크게 생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볼페임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력,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사람의 직업이 뭐 텔레마케팅을 한다든지 말을 많이 아니면 하는. 사람 상대로 말을 많이 하고 뭐 배우라든지 네. 뭐 성악가 이런 표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시술 받는 사람의 원인 인자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시술하시는 이제 원장님이 뭐 이제 뭐 좀 너무
실을 이제 정배열로 하지 않고 어떤 그 너무 피부 표면에 실을 삽입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제 뭐 실이 서로 이렇게 엉켜서 간다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볼페임이나 딤플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 사실 그 시술자에 의한 볼페임에 의한 원인은 좀 드물어요. 되게 많은 경우는 이제 그 수술 받는 사람의 어떤 시술 받는 사람의 어떤 특징, 얼굴 특징 같은 거, 그런 게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럼 증세는 좀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딤플이 생기면은 사실 사람들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성형 카페 같은 데 많이 이제 보죠. 확인해 보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실리프팅 하고 나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찝혔다, 여기가 폭 패였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걱정들 하시는데, 사실 시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의아해요. 저런 걸 왜 올렸나. 원래 저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외관상 문제거든요. 이제 네. 본인은 사실 통증이 있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 없고, 이제 거울 볼 때 이게 맞아요. 찝혀서, 보면은, 네. 아침에 주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려서, 벽에 눌려서 자고 나서 이게 찝혀 있어 보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크게 웃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표정을 과다하게 크게 한 다음에 크게 웃다가 이제 이게 실이 찝혀서 이제 볼페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통증이나 어떤 그런 신경 손상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없고, 네. 이제 외관상 이제 패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별 문제 없는 거고, 그 딤플, 볼페임의 그 발생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시술하고 나서 이제 이 실이 이제 그 직후에는 회복기 초기나 아니면은 이제 완착기 초기 때는 이게 실이 붙은 게 아니고, 이 리프팅 실이 이제 피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붙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바로 붙는 게 아니죠. 이게 붙으려면은 보통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시술 초기 때는 이제 이게 실이 피부를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말을 한다든지 뭘 이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주무실 때 벽에 누른다든지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예를 들면 과도하게 크게 웃었을 때 웃게 되면은 이제 이 팔자주름이나 입가의 이런 어떤 피부의 움직임이 이제 웃게 되면 이제 거상하게 되죠. 이게 갈라지고 이제 피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갈라지고 피부가 올라가게 되면 생긴 표정의 하부의 피부는 실보다 밑에 내려가게 돼요. 즉 이렇게 실을 우리가 표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프팅 실을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밀어내면서 이제 실을 찌르기 때문에 실이 더 깊게 이제 물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결과가 볼페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기가 다 끝나고 완착기가 끝나서 이게 잘 붙어버리면은 웃더라도 실 전체가 다 붙었기 때문에 이게 딤플이나 볼페임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볼페임은 우리가 과도하게 웃거나 크게 웃었을 때 이 피부가 올라가면서 실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찔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 보조개가 있는 분들은 더 심하게 생길 수가 있죠. 왜? 이 보조개가 있으신 분들은 웃을 때 이 보조개에 의해서 더 실을 더 깊게 올라가고 피부가 더 깊게 올라가고 더 깊게 올라간다는 건 리프팅 실을 찌른다는 거죠. 더 깊게 찌르고 또 바깥으로 실을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볼페임이 더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볼페임은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실이 붙지 않았을 때 수술 후 회복기 초기 때 과도하게 웃게 되면은 과도한 표정 시에 피부가 올라가면서 피부가 찝히는 현상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페임은 사실은 이제 이 실이 붙어버리면은 우리 완착기라고 그러죠. 회복기하고 완착기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하고 살하고 완전히 붙어가지고 이제 회복이 다 끝나고 완착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때는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초기 때 수술 끝나고 우리가 관리받는 그 시술 후 초기 때 이제 어떤 얼굴의 과도한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벽의 눌림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이제 실이 붙으면은 이제 그런 이제 딤플이나 아니면은 볼페임 같은 거 안 생긴다. 아, 그리고 볼페임하고 딤플은 같은 말이에요.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볼페임이나 딤플이 생기면은 손님들이 이제 걱정하고 오시잖아요. 네. 전화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오시게 되면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3초면 끝내요, 3초.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게 그 실이 이게 페인 부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관계된 실이 과도하게 피부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복구 마사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 5초 이내에 다 끝나는데 이제 그렇게 쉽게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 어디 부산이나 어디 거제도나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은 좀 황당해 하시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먼 데서 올라오셔가지고 뭔가 좀 거창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와서 보면은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니까 맞아요, 네. 손님들이 이제 좀 허탈해 하시죠. 네, 그래서 영구적이거나 그렇게 이제 크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딤플이나 아니면 볼페임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딤플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가지고 네. 이게 좀 이제 그 실끝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이 실끝이 이게 과도하게 잡는 이 실끝이 피부하고 잡고 있다가 그게 병원에 이제 좀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의 일이 있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복구 마사지가 대부분 되고 네. 만약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잘 복구 마사지로 이게 그 볼페임이 딤플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간단한 시술로 이제 절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실끝을 우리가 정리를 하죠. 그래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딤플이나 볼페임이 해결하기 힘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저희가 100%다 해결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방은 이제 저희가 수술 끝나게 되면은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죠. 여러 차례 설명도 드리고 저희 이제 그 미네르바 TV 보시면은 거기에 수술 후 관리도 잘 나와 있지만은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그 실이 붙을 기간 동안 크게 웃거나 아니면 이렇게 얼굴을 세게 누른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얼굴에 강한 충격을 준다든지 아니면 크게 운다든지 아니면 주무실 때 엎어잔다든지 그런 경우만 잘 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리프팅 보조 기구를 주는데 주무실 때 이제 그걸 이제 착용하고 주무시면은 딤플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죠. 예. 네, 원장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실 리프팅 후 가장 많이 생기는 딤플, 볼페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